안녕하십니까. 쌍문 이사동 방학 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도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주민분들을 대신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질문하며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도봉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산에 자리하였던 세운 카페의 허가 종료와 관련된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월급 100만 원, 지난 10월 31일 세운 카페 허가 종료로 실직하신 장애인 노동자 한 분의 임금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이지만 하루 5시간 이상 노동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다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담비와 같은 일자리였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는 물론 취약계층 고령자와 청년 바리스타 등 총 8분이 노동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현재 12월까지 새로운 자리를 찾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노동은 기본권이자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세움 카페는 장애인 노동권 보호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공정하고 적절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고 능력과 속도에 맞는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 고객층인 구청 공무원분들의 이용 만족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용 허가는 구청의 임의대로 종료되었고 명분은 안전사고 예방 강화였습니다. 다수 통행 시 사고 우려가 있고 대피 장애 요소를 정비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도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해당 자리에 새로운 시설이 입주하지 않고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잘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 허가 종료가 아닌 노동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동시에 챙기는 방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3년 전부터 만료 시점은 정해져 있었기에 대안을 마련한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의 노동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다가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허가 종료로 발생한 실직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앞으로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장운동경기부 브레이킹 댄스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창단 후 빛나는 성과를 거둔 브레이킹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국 브레이킹 댄스의 위상을 높이고 종목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과 새로운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브레이킹 팀 훈련장 및 임차료 관련입니다. 브레이킹팀 훈련장은 마포구 서강로 9길 49에 위치하고 있고 창단계의 문서 내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임차료가 월 4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봉구가 아닌 마포구의 훈련장이 위치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종목 특성과 각종 교류가 잦은 점을 감안하면 홍대 인근 입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에 위치한 훈련장 월세 450은 다소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포구에 직접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훈련장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0만 원, 관리비 5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이자 비용까지 고려한다 해도 최소 150만 원 이상 예산이 부풀려진 상황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의 자산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혹은 허위 집행 등 부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제행위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기간 관련입니다. 현재 브레이킹 계약기간은 23년 9월에서 24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계약 3주 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렸고 파리올림픽이 폐막하고 4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브레이킹 종목이 채택된 주 목적이 브레이킹 종목의 저변 확대를 말씀하셨지만 계약 기간을 보면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에 국제대회 2건만 챙기고 토사구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대했던 이미지 제고가 아닌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브레이킹팀 계약 기간 모두 구정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일면 나아 보이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합리적 선택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에 맞추어 신뢰성 있는 구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브레이킹팀 훈련장 임차료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 기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미 한 차례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관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구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국민의 공공재산이므로 그 관리와 처분에는 당연하게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도봉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애초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기 힘든 구조일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도 구청장님이 위촉하시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구성 권한이 구청장님께 주어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 역시 구청장님이십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구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관리 주체이신 구청장님께서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앞으로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바람직한 협력관계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유일한 견제기관이자 감시기관입니다. 조례의 재개정 및 개폐와 예결산의 심의와 확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자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양쪽 크기가 같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한쪽 바퀴만 크면 수레는 계속 같은 곳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나 광역시도의 경우 기관대립형 구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고 지방의회도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독립이 이루어지며 진정한 의미의 분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현재 우리 도봉구는 집행기관이 지방의회를 견제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보도자료는 지난주 12월 4일 도봉구 보육예산 증액 편성 대대적 어린이집 지원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도봉구 보육예산의 구비 6,5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지원 대폭 확대 내용의 타이틀로 작성된 바 있습니다. 복지가족국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에 진행하여 2024년 보육예산 증액에 관련된 내용도 심의되었습니다. 12월 8일에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보육예산 증액을 심의하는데 12월 4일 미리 보육예산 증액이라고 이미 확정지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의회 예산 심의 단계를 무시하고 영유아와 학부모, 교육교사, 어린이집을 볼모로 잡은 보육예산 확정을 위한 압박 또는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도봉구의 모든 예산은 도봉구민의 혈세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좋은 취지의 효과적인 예산 증액은 의회에서도 심의를 통해 참석합니다만 심의 전에 이미 예산을 확정지은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기관이지만 동시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계획과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